자, 그러면 교수님 이제는 저희가 간단하게 OX 퀴즈로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코로나19 최근 이슈죠. 이게 폐와 관련된 질환이다. 하나, 둘, 셋. 아, 저하고 같이 오네요, 교수님. 아, 이거 폐와 관련된 질환인가요? 근데 뭐 정확하게 얘기를 말씀드리면요. 그냥 뭐 바이러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폐렴이 잘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폐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원인이 바이러스에 뭐 근데 폐렴이 꼭 다 생기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폐렴이 생길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질문을 더 드리면은 사실 이렇게 해서 사망을 하는 게 아까 교수님이 앞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그 폐섬유화증이 돼서 결국은 굳어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폐섬유화는 폐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의 어떤 뭐 재형성과 그다음에 그게 뭐 섬유화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서서히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 폐렴, 이 코로나에 의한 폐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가 이제 폐렴이 심해지면은 이제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이라고 해서 폐가 이제 허옇게 되면서 염증 반응이 쫙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 염증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면서 생겨서 사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회복이 돼서 이제 이 심한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이 회복이 되면 섬유화가 좀 남아서 그 좀 폐 기능에 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폐 섬유화 때문에 사망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간질성 폐질환이 폐암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하나, 둘, 셋. 교수님, 이게 관련이 전혀 없나요? 아니요, 이게 관련이 있는데 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 간질성 폐질환의 환경적인 요인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면 같은 경우에는 성면은 간질성 폐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폐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흡연하고 생각하면 흡연도 간질성 폐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폐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다른 병인데 같이 생기는 경우들은 꽤 많아요. 예, 간질성 폐질환 있으신 분들이 폐암이 있으신 분들 꽤 많은데 근데 그게 다른 병이기 때문에 뭐 그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질성 폐질환을 류마티스 질환을 치료하다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하나, 둘, 셋. 아, 이거는 조금 애매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간질성 폐질환은 류마티스 질환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질환이 우리가 관절 아프고 어디 뭐 다른 장기 뭐 콩팥도 나빠지고 뭐 이렇게 나빠지듯이 폐가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 류마티스 질환에 의해서. 그래서 류마티스 질환에 의한 간질성 폐질환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류마티스 질환 치료를 잘 해야지 폐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또 약간 가운데를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류마티스 질환 치료제 중에서 여러 면역 억제제 같은 걸로 쓰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때문에도 간질성 폐질환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약 때문에 생기는 간질성 폐질환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류마티스 질환에 의한 폐질환은 오히려 류마티스 질환을 잘 치료해야지 폐도 같이 좋아집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질성 폐질환. 아, 요즘 이슈죠. 미세먼지와 관련이 있다. 하나, 둘, 셋. 이것도 조금 그럴 수 있는데요. 이거 관련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뭐 무슨 미세먼지가 정확히 어떤 간질성 폐질환을 일으킨다라고 나온 거는 없는데요. 사실 아까도 보셨지만 원인들이 상당히 이런 환경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간질성 폐질 이렇게 미세먼지 있으신 분들 이렇게 높은 쪽에서 약간 이런 간질성 폐질환에 그러니까 전조 단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질성 폐 이상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상당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 이게 관련이 있는지. 근데 지금 당장 뭐 미세먼지가 뭐 조금 맡았다고 해서 좀
해서 뭐 간지성 폐질환 확 생기고 뭐 이런 거는 아닌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제가 최근에 봤는데 그 외에 몇몇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온이 높아지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 요거 연관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폐렴이 기온하고 관련이 있는 질환이다. 하나. 그냥 폐렴이요? 네네. 그러니까 간질성 폐렴을 폐렴이? 포함한. 네네네. 하나, 둘, 셋. 아, 네, 이거는 네. 아까도 기온.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인들이 그런 뭐 작업 환경이나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약도 있고 류마티스 질환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 보통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은 세균이나 이런 거는 기온에 따라서 좀 더 잘 생존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잘 붙는 몸 안에 이렇게 잘 붙는 그런 것들도 그런 연관이 돼 있을 수 있는데요. 뭐 간질성 폐질환은 꼭 기온이랑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환경이 노출이 돼도 기온과는 좀. 예, 환경과는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기온하고는 크게 아,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교수님 요즘에 폐렴 예방한다고 폐렴 구균 예방 접종을 하는데 사실 이게 간질성 폐렴에도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나, 둘, 셋. 아,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그러니까 교수님? 폐렴은요, 아까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세균에 의한 거거든요. 폐렴 구균을 예방하는 약이라서요. 그러니까 간질성 폐질환 같이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폐렴에 걸릴 위험도 좀 높고요. 폐렴에 걸렸을 때에 걸린 이후에 뭐 사망이나 뭐 이런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간질성 폐질환 있으신 분들은 제가 꼭 폐렴 구균 주사를 맞추거든요. 예, 맞추지만 그게 간질성 폐질환 예방을 위해서 맞추는 건 아니고요. 예, 폐렴 예방을 위해서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주위에 들었는데요. 간질성 폐질환하고 위식도 역류성 질환하고 조금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대요. 과연 관련이 있다. 하나, 둘, 셋. 아, 있을까요, 교수님 이게?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게 병 자체는 네, 다른 네, 병인데요. 다른 네, 병이고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은 식도에 위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100%는 아니지만 또 어떤 병의 경우에는 그 이 식도 역류성 식도염에 올라온 그 위산이 기도로 넘어가서 예,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폐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나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식도 역류가 있다고 해서 다 간질성 폐질환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흡인이 이렇게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폐를 좀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관련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왜 감기도 계속 재발이 하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뭐 미국에서 연구한 논문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뭐 감기에 한번 걸리면 독감에 안 걸릴 가능성이 있다. 뭐 요런 게 있더라고요. 최근 연구 결과에. 그러면 폐렴 같은 경우에 일반성 폐렴, 만약 간질성 폐렴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걸려서 완치가 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낮다. 하나, 둘, 셋. 네,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뭐 모르겠어요. 독감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바이러스가 한번 이제 몸에 들어와서 면역을 만들어서 이제 장기간 우리가 예방 주사 맞듯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뭐 간질성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뭐 원인 노출이 또 있게 되면 또 언제든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류마티스 질환 같은 게 좋아졌다가도 류마티스 질환이 나빠지게 되면 또 폐도 같이 나빠질 수도 있고요. 네, 그거는 크게 관계는 없어요. 그런 면역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한번 좋아지고 다시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시 재발됐다고 하면 교수님 이게 다시 이렇게 빠르게 완치 회복 속도가 빠르지는 않겠죠? 근데 그것도 치료하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 금방 또 재발돼서 치료를 약물 치료해서 확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요. 또 치료 안 하고도 그냥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 OX 퀴즈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교수님, 간질성 폐질환 굉장히 어려운 것 난해한 질환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일반적인 폐렴하고는 좀 다르다. 네. 그 원인이 이렇게 네, 보면은 네. 되는 게 가장 이제 이해가 좀 쉬울까요? 네. 네, 이해가 그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생기는 그 기전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폐렴과 간질성 폐질환은 발생하는 기전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주로 된 원인은 이제 아까도 제가 곰팡이 때문에 폐렴 생길 수 있다 그러는데 또 아까 곰팡이 때문에 또 간질성 폐질환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생길 수 있는 기전이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폐렴은 열 나고 가래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로 감별을 할 수 있겠고요. 간질성 폐질환은 주로 뭐 마른 기침이나 호흡곤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냥 감별하기는 쉬우실 것 같습니다.